자, 지세 방정식이란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약사고잖아. 약사고가 약사고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단 말이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것 중에 생각을 하게 되면 1차 함수라는 거 우리 중학교 때 이제 배웠죠. 우리 왜 이래?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라는 걸 배웠는데 1차 함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1학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1차 함수 자체가 이제 y는 그리고 기울기 더하기 y절편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녀석이었잖아. 근데 이거 말고도 좀 있어. 그러니까 얘가 m이라는 게 양수라고 얘기할 때 오른쪽 위를 m이라는 것이 0보다 작을 때 오른쪽 아래를 향하게 되는 그림이다. 그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평행한 거, x축과 평행하다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혹은 y축과 평행한 직선 뭐 이런 것도 배운 적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보통은 x는 혹은 y는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묶어주면 이게 1학년이면 2학년이고 3학년이야. 그래서 그걸 합쳐서 약사고라고 얘기하듯이 약사고 1학년, 약사고 2학년, 약사고 3학년이 하듯이 직선의 방정식도 알고 보면은 1차 함수와 x축과 평행한 직선, y축과 평행한 직선 여기 얘네까지 다 합쳐서 부르는 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뭐를 할 거냐 바로 이 정리 1차 방정식 y는 ax 플러스 b는 이꼴 0이다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거든. 일단 그럼 중학교 거 한번 복습한다는 느낌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거의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1차 함수 되는 얘기들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1차 함수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기울기와 y절편을 알 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솔직히 1차 함수를 물어보게 되면 우리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m이라는 녀석 자체가 바로 뭐라고 부른다? 기울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n이라는 녀석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그래서 이 m이라는 녀석의 역할은 x의 증가량분에 좀 연습을 좀 해놓을게. 얘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였지? 직선 하나 살짝 그려주게 되면은 x축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일단은 기울기 m이라는 것이 양수라고 얘기를 하면 오른쪽 위를 향하게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 y축과 만나는 거 y절편이 양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였지. 만약에 오른쪽 위를 향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당연히 기울기 m이라는 것이 양수지만 y축과는 x축보다 아래에서 만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지. 그때는 y절편의 값은 음수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야. 자, 그리고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만약 기울기가 오른쪽 아래를 향해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 자, 이때는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 기울기가 음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였고 그때 y절편과는 y축과는 양수에서 만났기 때문에 y축과 만나는 점 그걸 우리 y절편이라 얘기해서 n은 양수야 라고 얘기했었지. 그리고 이렇게 자, 오른쪽 아래를 향해 m이라는 것은 음수인데 그때 y절편 즉 y축과 만나는 점도 x축보다 아래에서 만나고 있구나. 그래서 n의 값은 음수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총 4가지가 그려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었어. 자, 그리고 여기서 기울기라는 걸 조금만 더 정리를 하게 되면 이때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였다? x의 증가량분의 뭐에 대한 얘기였다? y의 증가량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 이거 어떻게 얘기할 거냐? 두 점을 주면은 이게 좀 이따 나오게 되는 얘기인데 바로 두 점을 주면 바로 x의 뒤에서 앞에 걸 뺀다고 했지. 그래서 x1이 x2로 변했어요. 그럼 그때 x가 얼마큼 변했다? x2 x1 이게 바로 x의 증가량을 얘기한다는 거였지. 자, 이게 x의 증가량이다. x 증가량.
자, 그렇다면 그때 y-y2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가 됐다? 바로 y의 뭐가 되는 거였다? 증가량이 되는 거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였어. 자, 기억이 조금 돌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됐어요? 자, 그럼 만약 나한테 한 점과 기울기를 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 한 점을 줬다라는 얘기는 임의의 점이라는 거 우리 이제 배웠지. 좌표평을 배우면서 임의의 점 x, y라는 녀석이 앞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줘봐. 그럼 나는 뭐가 있냐면, 물론 얘 그냥 뒤에 있다고 하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 이렇게 뒤에. 그럼 나한테 어떤 좌표 줬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 기울기 어떻게 얘기한다고 했지? 아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x 빼기 x1, 이게 x의 증가량이고, 그때 y의 증가량은 y에서 y1을 뺀 거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였어.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기울기, 여기서는 m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양변에다가 x1, x 빼기 x1을 곱해주자는 거야. 이 분모를 곱해주게 되면, 자, m 가로 열고 뭐가 곱해졌다? x 빼기 x1이 곱해졌다. 그게 y 빼기 y1 같다. 아, 그래서 나한테 이제 한 점을 주고 기울기를 줬다라면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 y 빼기 y의 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의 좌표와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됐나? 됐어요. 자, 이거 두 가지를 갖고 여기 예제가 한번 있는데, 예제를 이제 예제가 없어졌네요. 예전에 예제가 밑에 달려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교과정 바뀌면서 예제가 없어졌나 봐. 알겠지? 그럼 내가 예제를 하나 만들어 줄게. 1번과 2번 이게 연습할 수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 아, 그럼 만약 나한테 이게 1번 옆에다가 한번 예를 한번 만들어 줄게. 기울기가 만약에 3이고 y절편이라는 것이 만약에 2였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y는 3x 플러스 2다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되는 거였고요. 만약에 2번 이거를 조금만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자, 이거 뭐 필요 없으니까 좀 작게 만들어도 됩니까? 이거 좀 작게 한번 만들어버려서 좀 숨겨버려야지. 작아져라. 자, 이게 좀 많이 작아졌네요.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 얘로 2번의 얘로 어떻게 줄 수 있냐면, 나한테 만약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3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1,2라는 점을 지나 라고 얘기하면 y 빼기 y좌표 2는 같다 3 가로 열고 x 빼기 x좌표 1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는 거지. 됐어요? 물론 마무리 정리를 하게 되면 y는 3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정리도 할 수 있었다. 그럼 이제 만약에 나한테 2점을 줬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아, 기울기를 안 주고 2점을 줬어? 그렇다면 식은 좀 더 어떻게 복잡해지겠지. 바로 m이라는 녀석 자리에다가 나는 x2-x1 분의 y2-y1을 넣으면 되는 거 맞겠니? 그래서 식이 이와 같이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많이 놓치는 건데 하나만 밑줄 그어 놓고 가자. 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건 x1과 x2의 값이 다를 때만 할 수 있는 말이야. 알겠지? 자, 한번 볼게요. 만약 나한테 1,2를 주고요. 그 다음에 뭐 4,7을 줬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됐어요? 물론 얘가 그럼 어떻게 할 거다? x의 기울기는 4에서 1을 뺀 것분에 7에서 2를 뺀 게 기울기가 되겠지. 그리고 1,2를 이용할게요. y 빼기 y좌표 2는 4 빼기 1분의 7 빼기 2 가로 열고 x 빼기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지. 됐나? 자, 이거를 뭐 다듬으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와 같은 결과를 구할 수 있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죠. 뭐냐면 x1과 x2가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이때는 어떻게 푸내게 되냐면 1,2 그 예를 하나 보여주면 1,2고 혹은 1,3이라고 준 거야. 자, 이거 기울기 구하려고 해서 x의 x의 변화량을 구하겠다고 계산하게 되면 1 빼기 1을 하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거 맞니? 네. 분모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우리가 분모가 0 되는 건 진짜 피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좀 못하지만 좌표 평면을 하나 머릿속에 살짝 생각을 해줘야 하는 거거든. 약간 우리 점과 직선에서부터 했던 것처럼 우리가 문제가 풀다가 안 된다 싶으면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좋지. 1,2가 있고요. 여기 점 하나. 오, 많이 갔다. 그 다음에 1,3 여기 점 하나. 자, 이렇게 점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 맞아요? 이렇게 긋어보면 얘는 결국 x는 뭐라는 직선이 돼버리지? 1이라는 직선 된다는 거 확인되니? 자, 그래서 만약 x1과 x2가 같다라고 하면 x는 그때 x 좌표를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x절편과 y절편을 주어줬을 때 얘도 x절편, y절편. 아까 전에 내가 기울기에 대해서만 너무 얘기를 많이 해버렸어. 기울기라는 것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의 얘기만 해줬지. 그러면서 y절편에 대한 언급은 좀 해주지 않았단 말이야. 맞아? 자, 그럼 y절편 이건 뭡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거든. y절편이란 뭐를 얘기하게 되는 거냐면, 자, y절편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x가 0일 때의 y의 값. y가 잘 안 써지네. y의 값. 쟤는 왜 또 가지? 좀 수업 들어야 하는데. 자, 또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걸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y절편이 만약에 b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x가 0일 때 y가 b니까 0,b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나? 즉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야. y축과 만날 때의 y의 좌표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됐나?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절편이라는 건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 맞아?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뭐가 0일 때? y가 0일 때의 값이야. 그래서 x절편이 a다라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y가 0일 때 x값은 a야. a,0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y절편이 b야 라는 얘기는 0, 뭐가 될까? b가 되는 거 맞니? 자, 얘 가지고 방금 했던 기울기 구하는 걸 해볼게. 그러면 0에서 a를 뺀 것분에 어떻게 될 거다? b에서 0을 빼게 될 거고요. 가로 열고 앞에 거 이용할게. x 빼기 a가 되는데 그것이 y 빼기 0, 그냥 y라고만 써지게 되겠지. 자, 그러면 y라는 것이 뭐가 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냐면 y라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 가로 열고 x 빼기 a가 될 거고, 따라서 y라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게 될 거야. 자, 다시 양변에 나는 뭐를 할 거냐면 b를 나눠줄 거야. 그럼 b분의 y라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x 플러스 1이 될 거야. 자, 마이너스 a분의 x라는 걸 이번에는 좌변으로 넘기면 a분의 x 마이너스가 없어졌지, 플러스 b분의 y가 1이다 라고 나오게 될 거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매번 계산하는 거 생각보다 너무 길지 않아? 한 6줄, 5줄 정도 나오게 되겠네? 맞아? 매번 계산하는 거 우리 귀찮아. 그러면 이 귀찮은 걸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지? 공식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때 만든 공식이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어떤 공식이냐면 x절편이 a라고 하면 a분의 x라고 얘기하면 돼. 자, 됐나? x절편이 a라고 하면 a분의 x, 그리고 y절편이 b라면 플러스 b분의 y는 뭐라고 하자? 1이라고 얘기하자. 됐나? 단 이때 x절편도 y절편도 일단 원점을 지나면 안 돼. 그래서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 하에서는 이와 같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잠깐은 알고 있어주면 좋은 얘기 두 가지만 좀 해주고 마무리 지을게. 알겠지?
자, 이와 같이 y는 mx 플러스 n의 꼴을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의 무슨 형이라고 하냐면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기울기가 얼마고 y절편이 얼마다를 구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우리 그렸던 이것처럼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있게 되잖아. 그래서 그림을 좀 편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일반형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물론 뒤에 나올 얘기지만 살짝 한번 써주고 가자. 일반형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일반형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이꼴 0으로 미지수 x, y가 두 개가 있는 어떤 방정식 꼴이 나와줘야 돼. 그거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불러. 됐지? 자, 물론 이때는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될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직선을 얘기할 때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삼각비를 좀 이용한다라고 하면 x의 증가량분의 여기 두 점이 있다라고 하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해서 즉 x가 1만큼 변할 때 y가 n만큼 변했다 해서 1분의 m 따라서 기울기는 m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 맞아? 자, 근데 그 가만 보니까 얘 직각삼각형으로 보면 밑변분의 뭐가 되고 있지? 높이가 되고 있는 거 맞아? 밑변분의 높이라고 나오고 있다는 거지. 우리 삼각비에서 밑변분의 높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지? 탄젠트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 사이의 각, 이 직선과 여기의 사이의 각을 뭐라고 얘기하면 탄젠트, 뭐 세타라고 만약 얘기하면 얘를 만약 세타라고 얘기하면 이 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타라고 부르거든. 세타. 그리스 소문자. 그래서 세타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다라고 불러주기도 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거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하면 그때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의 값과 같다라고도 표현한다. 자, 됐어요? 자, 이렇게 한번 쭉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좀 배웠던 내용들을 뭐 2학년 때 배웠던 걸 3학년에 삼각비로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새로운 공식에 만드는 거였지? 됐나? 이거 한 딱 10초 정도만 뚫어져.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만 한 10초 정도 뚫어져라 가서 지금 외워줘야 돼. 알겠지? 이것도 역시 공식처럼 외워야 한다. 체크해서 외워줘야 돼. 그렇지. 형광펜 표시하는 거 아주 잘하고 있어. 오, 그게 다 썼네. 너 안 쓴 거 같은데 잘 쓴다. 야, 근데 보이긴 하냐? 아, 이건 좀 여기는 좀 잘 보이나 본데. 좀 오, 풀어왔어? 오, 다 외웠나 본데. 오, 이거 벌써 다 외웠나 봐. 오케이. 아, 아침에서 보니까 글씨가 원래 못 쓰지만 더 못 쓰는 것 같아. 약간 힘들다. 아침에 쓰는 거 역시 힘들다.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 외운 것 같으니까 외워야 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좌표축과 평행 또는 수직한 걸 얘기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아까 전에 x는 a다 이거 뭐가 될 거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좀 중학교 때도 한번 살짝 배운 적이 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x는 a다 해서 a라는 것이 양수라고 얘기하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양수 쪽에 그어지게 됩니다. 왜? a, 0을 지나야 하는데 a가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려지게 되겠다는 거지. 위에다 살짝 표현하면 a가 양수일 때야.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그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야. 자, 얘가 뭐일 거냐면 이때 얘가 a가 아니라 뭐 a 다시라고 할게.
즉 a-0을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 직선은 x는 a-라고 부르면서 그때 a-라는 것은 당연히 0보다 작은 녀석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자, 이와 같이 x는 뭐다라는 식을 가만 보면 이 y축을 기준으로 양수일 때는 오른쪽, y축을 기준으로 음수일 때 왼쪽에 그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 x의 값이 양수인 건 오른쪽에 있을 거고 음수일 때 왼쪽에 있으니까 그렇겠지. 됐나? 그럼 이게 x축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x축이야. 맞아요? 자, 얘가 x축이거든. 자, 그러면 이 x축과 비교를 하니까 x축과는 어떻게 되고 있다? 수직을 이루고 있군요. 가 되는 거고 y축이랑 비교하게 되면 y축과는 어떻게? 평행하군요. 가 바로 x는 a다가 된다는 거야. 됐나? 자, 그럼 y는 b다라는 녀석이 있었다 하자. 당연히 그때 b라는 것이 만약 양수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게 될 거고 만약에 a라는 것이 여기서 b-라는 점이 있는데 자, b-라는 게 만약에 음수였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y는 b-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끄어지게 될 건데 됐나? 그때 이렇게 끄어지게 된 점 맞니? b-0, b-를 지나는 거.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끄어놓고 보니까 만약 이 y는 뭐다라는 식에서 이 녀석이 양수일 땐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고 있고 자, 다시 b-라는 건데 그게 만약 음수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지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겠지. 자, 그리고 x축과의 관계를 보니까 x축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다? 평행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될 거고 y축과는 어떻게 되고 있다? 수직이 되고 있다. y는 b라고 하는 직선이 말이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나왔는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게 될 건데 그 전에 이 x축, y축 그럼 이것도 어떻게 방정식 이 x는 모닥꼴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b가 양수일 땐 x보다 위에 음수일 때는 아래쪽에 꺼졌다 했잖아. 뭐 b-가 헷갈릴 것 같아? 그럼 내가 이것도 지워줄게. a-가 헷갈릴 것 같아? 그럼 내가 또 이거 지워줄게. 이렇게. 자, 됐지? 됐니? 헷갈리는 것 같으면 이거 지워줄게. 표시해도 되는데 너희 혹시나 헷갈릴까봐. 알겠지? 자,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 x축은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녀석은 b가 0일 때네. 즉 y는 0이다라는 것이 뭐를 표현하는 거다? x축을 얘기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구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a라는 것이 양수일 땐 y축보다 오른쪽, a라는 것이 음수일 땐 왼쪽에 그려졌는데 그렇다면 a라는 녀석이 0일 땐 어떻게 될 거냐? x는 0이 되는데 그게 바로 무슨 축이 돼버릴 거다? y축이 돼버릴 거다 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 형태 x는 모닥꼴로 나타낼 수도 있네. x축, y축을 말이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자, 만약 6,5라는 점이 있고요. y축과 어떻게 하고 있다?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마음속에서 좌표 평면에 하나 그려주면 돼.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진 걸 제가 이렇게 예쁘진 못하겠지만 그려볼게. 자, 그럼 얘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졌을 때 6,5라는 거 얘가 6이고 얘가 5라고 얘기하면 자, 여기 지키지? 됐나? 그러면서 y축과는 평행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y축과 평행선을 긋게 되면 이렇게 그어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를 x는 뭐다? 6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럼 양가로 2번 4,-5를 지나고 4,-5를 지나고 여기 점 지키네. 자, 그리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번엔 x축과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선이 이렇게 그어지게 되니까 이거는
y는 마이너스 5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 자,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방정식꼴로 다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결국 우리는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다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됐어요? 자, 이거를 한 번에 나타내는 것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어. 1차 함수가 약사고 1학년이고 x는 뭐다? y는 x는 뭐 a다. y는 b다. 이와 같은 것들이 2학년, 3학년이어서 그걸 다 합친 게 약사고가 되는 것처럼 직선의 방정식은 이게 세 개를 다 아울러서 말해줘야 하거든. 그럼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 아까 힌트 줬었지. 바로 어떻게 나타낼 거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니꼴 0.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니꼴 0이 나타내는 도형을 자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x, y에 대한 1차 방정식. 자, 그때 a가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 꼴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거꾸로 x, y에 대한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이꼴 0, a가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가 나타내는 도형은 바로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직선. 됐니? 그때 도형은 직선. 됐어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직선에 대한 뭐다? 일반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는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보통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얘를 좀 더 기억해 주는 게 좋아. 알겠지? 자, 왜 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냐면 이게 방금 했던 x축과 평행, y축과 수직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모형이어서 그래.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여기 있던 a가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렇거든. 자, a가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게 돼버려. 바로 뭐냐면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 또는 a가 0이 아니지만 b가 0일 때, 또는 a가 0이지만 b가 0이 아닐 때로 세 가지를 다 포함한 게 a가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 알겠지? 또는에 대한 표현은 바로 이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뀌게 될 거냐면 여기 옆에다가 한번 살짝 내가 보여주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이꼴 0이 어떻게 되냐면 b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c가 될 거고 양변에 다시 b를 나누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할 수 있지. 됐나? 그래서 우리가 이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x, y 상수꼴로 나타냈을 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도 이꼴 0을 나타냈을 때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마이너스 b분의 y의 개수분의 x의 개수를 가리켜서 바로 뭐다? 기울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우리가 기울기 나온 다음에 y좌표 나왔던 것처럼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이꼴 0이 나왔을 때 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b분의 c 마이너스 y의 개수분의 상수꼴이 바로 뭐다? y절편이다 라고 눈으로 바로 풀 수 있을 정도로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한 번씩 이야기 때 해보고 하거든. 근데 다들 기억을 안 하더라고. 자, 그래서 이번이라도 한번 잘 기억하고 있으면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방금 한 것처럼 그러면 기울기 바로 마이너스 B분의 Y절편 마이너스 B분의 C로 바로 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근데 만약 내가 A가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는 다른 경우 두 가지가 더 있다 했지. 바로 A가 0이 아니지만 B가 0이 되는 경우도 있다 했단 말이야.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얘가 0이면 Y가 얼마든가에 상관이 없으니까
ax 플러스 c는 이꼴 0이 되겠지. 됐나? 그래서 자, c를 넘기고 양변을 a로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마이너스 a분의 c의 꼴이 나오게 되고, 이거는 y축과는 평행한 직선이지만, 자, 옆에도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쓰면서 외우자. x축과는 어떻게? x축과는 수직인 직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x는 마이너스 a분의 c다. x는 모닥불은 뭐라고? y축과 평행하고 x축과 수직인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만약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라면 얘는 x에다 얼마를 주든 간에 어차피 a가 0이니까 0 돼서 by 플러스 c는 이꼴 0으로 c가 넘어가고 by는 마이너스 c, 양변에 b를 나눠주게 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의 꼴이 되면서 x축과는 평행한 직선. 그리고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이거는 y축과는 어떻게 된 거다? 그치, y축과 수직인 직선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아, y는 이라고 얘기하면 x축과 평행, y축과 수직인 거다. 알겠지? 자, 이거 기억해 주는 게 좋아. 자, 그래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잘 풀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지. 자, 어때? 여기까지 이제 결국 a가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 라는 이 표현이 붙어주면 됐나? 직선의 방정식을 간단히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 맞아? 자,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단순하게 1차 함수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까 x축과 평행 혹은 y축과 평행한 직선도 얘기하는 거였지. 그래서 자, 서술형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볼게요. 만약 나한테 직선의 방정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썼다. 이거 괜찮다? ox x 서술형에서 틀렸다 돼버려. 아까 전에 선생님 표준형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알겠죠? 왜요? 직선의 방정식은 x축과 평행 혹은 y축과 평행을 또 포함하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라 물어봤다라고 하면 a가 0이 아니고 또는 b가 0이 아니라는 이 구절까지 해서 요거 있지, 요거 됐니? 이거를 통째로 다 써주면 돼. 나한테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 라고 서술형에서 간단하게 써봐라. 한 줄로 써봐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한다? x, y에 대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알겠지? x, y에 대한 이러면서 x, y에 대한 방정식. 어떤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이꼴 0이라는 방정식. 그리고 내가 형광펜 어떻게 그어버렸어? a가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까지 표현해주면 100점짜리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간단한 정의가 될 수 있다. 알겠지?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누가 물어본다라면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x, y에 대한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이꼴 0이고 그때 a는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됐나?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 돼요. 됐나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정의. 한 줄짜리 답안지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보충한 사람 살짝 보고 할게요. 한 점에서 만난 두 직선의 교점 중, 교점을 지난 직선 중 직선 a'x 더하기 b'y 플러스 c'은 리꼴 0을 제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려고 하면 자, 여기다가 살짝 하나만 써주자. 이거 어떤 형태다? 항등식 꼴이네. 우리 고생했던 부분. 갑자기 곱셈공식이란 PTS 오는 거 아니지? 자, 항등식 꼴이다. 어떤 항등식 꼴? K에 대한 항등식 꼴을 만들고 있구나. 그러면서 AX 플러스 BY라는 녀석이 여기에 등장. 그리고 다시 어떻게 A'X 더하기 B'Y 플러스 C'이 K 다음에 나오게 되겠지. 됐나? 이 항등식 꼴, K에 대한 항등식 꼴을 만약 풀라고 하면 그때 식구 어떻게 나오게 돼버릴까? 이걸 연립하라고 하면 K가 없는 것도 뭐가 되고 0이 되고요. K가 있는 것들도 뭐가 돼야 한다? 0이 돼야 합니다 라고 해서 아까 물어봤던 식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K에 대한
항등식꼴로 얘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플러스 c는 이꼴 0이라고를 제외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k가 만약 0이 돼버리면 이거 자체가 없어지는 직선이 돼버릴 거고, 맞나? 1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둘이 더하게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이꼴 0을 표현할 수가 없게 돼버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쓰고 조금만 더 익숙해지라 한 번만 더 쓰고 할게. 자 여기 옆에 여백이 조금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짝대기 하나만 살짝 그어줄게. 그어주자. 다 다른 문제야.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오면서 됐니?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을 제외한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봤어. 이렇게 물어봤어. 이번에는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이꼴 0을 제외한 게 아니라 오히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이꼴 0을 제외하라고 했었지. 됐나? 그럼 그때 나와야 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런 식은 바로 이렇게 나와줘야 돼.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더하기 k 가로 열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이꼴 0이다. 자 가로 열고 k는 당연히 실수까지 써주면 된다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얘를 나타낼 수, 얘를 제외하라는 녀석이 뭐가 붙고 있는 거야? k가 붙게 된다는 거야. 제외하라는 녀석에 뭐를 붙인다는 느낌이야? k를 붙인다는 느낌이야. 알겠지? 자 이렇게 써줄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우리 이제 기본적인 개념 여기는 다 했거든요. 다 썼나요? 넘어가도 됩니까? 자 이제 필수 예제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 개념 익히 혹시 정리할 시간 잠깐 드리고 갈까요? 이거 한번 정리할 시간 드릴까요? 아침에 너무 힘드니까. 그래요. 근데 드리고 싶은데 벌써 40분이야. 10분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잤을 때 좀 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필수 예제 바로 한번 해보자. 필수 예제도 몇 문제 없어. 금방 끝나. 금방 9개. 왜 많지? 왜 많을까? 어제 약간 당황스러운데? 자 일단 한번 최선 한번 다 해볼게. 알겠지? 자, 연필 잡았어요. 자, 가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자, 중점을 지났다 했어. 그러면 마사와 6을 더하고 나누기 1. 나누기 2. 얼마? 그렇지. 1, 자 2와 8을 더하고 나누기 2, 5 맞니? 1, 5를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오. 자 y는 마이너스 어떻게 하자? 한 점과 뭐를 줬다? 지울기를 줬다. 그럼 어떻게 하자? y 어떻게? y 빼기 y좌표 5는 기울기 마이너스 3 가로 열고 x 빼기 x좌표가 같아야 한다. 됐나?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 최종 정답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지. 자 양극 필수의 2번 한번 볼게요. 두 점 AB에 이은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과 끊어주세요. 자 3대2로 내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대2 x좌표 7, 2 자 y좌표 마3, 마8. 자 내분해도 많이 연습했을 것 같으니까 바로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까? 자 x좌표부터 구할까요? 5분의 b끼리 더하라고 했고요. x자로 곱하면 자 얘는 6이고 14 더하면 얼마 됩니까? 20. 자 y좌표도 해볼까? 5분의 b끼리 더하고요. x자로 곱하라고 했죠.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6 더하면 마이너스 30 맞나? 좀 정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뭘로 정리해야 되죠? 4, 얼마로 정리되죠? 마이너스 6.
자, 그 4, 마이너스 6이 됐는데요. 자, 근데 그게 또 뭐랑 5,2라는 점. 자, 4, 마이너스과 5,2를 지나는 뭐를 만들어라?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라. 자, 일단 기울기 구해보자. 뒤에서 앞에 걸 빼는 게 낫겠죠. 5 빼기 4 x의 변화량 맞나요? 자, y의 변화량은 2에서 뭐를 뺀 거와 같다? 2 빼기 마이너스 됐지? 자, 그리고 뒤에 거 좀 이용할게. 그럼 y 빼기 y좌표 2는 같습니다. 자, 방금 얘기한 거. 그 다음에 x 빼기 x좌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y-2라는 것은 8 가로 열고 x 빼기 5와 같고요. 정리를 좀만 더 하면 y는 8x 마이너스 38 정도 나오게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y는 8x 마이너스 3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자, 필수 3번으로 가볼게요. 자, x 절편이 6이고 y 절편이 마이너스 2다. 6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y가 얼마다? 1이다. 됐습니까? 됐다네요. 저기서부터 반응을 할 줄 몰랐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식이 나오게 될 거야. 맞니? 자, 근데 이렇게 직선을 만들었는데 이 직선이 이걸로 또 어떤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게 이해가 돼? 근데 그 직선 위에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직선 이 식에다가 제일 처음에 a,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보자. x자리에 a, y자리에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 6분의 a 마이너스 2인데 여기 마이너스 1 오면 마마풀.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이 1이라가 될 거야. 따라서 a의 값은 3이면 된다가 되겠지. 자, 다시 4, b라는 것도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x자리에 4, y자리에 b를. 자, 그러면 6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b가 얼마다? 1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 맞아요. 자, 양변에 6을 곱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4 빼기 3b가 6이다 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3b라는 것은 마이너스 2로 b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지. 자, 따라서 여기서 a와 b라는 것을 곱한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는 거죠. 자, 필수의 4번 볼게요. 세 점이 있습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밑줄.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건 바로 이 밑에 있는 그림을 이용하면 이 한 직선 위에 A, B, C가 있다는 거와 같아지는 거 맞아요. 그러면 A, B로 만든 뭐를 얘기하나? 기울기로 얘기를 하나, B, C의 기울기로 얘기를 하나, A, C의 기울기로 얘기를 하나. 그 세 개의 기울기들이 다 어떻게 돼야 한다는 거지? 같아야 했지. 자, x의 변화량에 y 변화량 이게 기울기잖아. x의 변화량에 y 변화량. 그래도 이게 b가 b에서 c로 가는 게 돼버려야 하니까. 또 a에서 c까지 x의 변화량에 y의 변화량 이것도 또 뭐가 돼버려? 기울기가 돼버리잖아. 됐나? 그래서 AB의 기울기나 직선 BC의 기울기나 직선 AC의 기울기가 같아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렇다면 얘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볼까? AB로 만든 기울기 얘기해볼게요. 1 빼기 3분의 마이너스 A 빼기 2가 될 거고요. 근데 그것은 같을 겁니다. 뭐랑 같을 거다? AC로 할게요. 알겠죠? BC로 하면 문자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문자를 좀 피하고 싶으니까 AC로 얘기를 하면 A 빼기 3분의 5 빼기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여기 정리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 묶을 수 있는 거 맞아요? 됐니?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가로 열고 A 플러스 2 되는 거 맞아? 분자도 마이너스 묶고 약분하면 없어지는 거 맞니?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녀석은 2분의 A 플러스 2가 될 수 있고요. 얘는 A-3분의 3이라고 정리가 되는 거 맞아요? 자, 이제 이렇게 분수분의 분수 어떻게 한다 했죠? x자로 곱하면 된다 했죠? 이렇게 곱한 거 2 곱하기 3, 6은 같습니다. A 플러스 2 곱하기 A-3과 같습니다.
2차 방정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 뒤에 6이 옵니다. 다시 마이너스 얼마? 12는 이꼴0 맞나요? 자, 이것 좀 빨리 계산하면 a의 값은 4이거나 또는 마3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양수 a라는 얘기가 눈에 좀 밟힙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때 답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돼야겠지. a가 얼마라고? 4라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양수야? 4개 양수였잖아. 그래서 a는 4가 정답이 되겠다는 거야. 자, 시간이 좀 쫓기니까 이제 막 손도 풀기 전에 빨리 나가고 싶어져가지고 지금 급하네요, 마음이. 자, 필수예제 5번으로 가봅시다. 자, 필수예제 5번. 5분 남았다. 자, 세 점이 있습니다. A는 마이너스 2,4고요. B는 마이너스 1,2. C는 3,4라는 꼭지점을 갖고 있는 삼각형 ABC가 있다. 자, 점 A를 지나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 자, 밑줄 삼각형 ABC 점 A를 지나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 A점을 지나면서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B와 C의 중점을 딱 지나주시면 돼요. 직선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밑변이라고 하면 밑변의 길이 같고 여기 높이가 같지? 그러니까 넓이가 얘네 둘의 넓이가 어떻게 될까? 같아지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2등분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됐나? 자, 그래서 이 점 A를 지나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한다. 이 구절을 보면 삼각형 ABC 중에 자, 삼각형 ABC 중에서 A를 빼면 뭐가 남아요? BC 남는 거 맞아요? 자, BC의 중점 쓰면 되는 거. 자, 넓이를 2등분 한다면 A를 지우고 보니까 BC 남네. BC, 선분 BC의 보다 중점 됐지? 중점을 구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중점을 지나야 한다는 거지. 지나면 된다. 자, 그러면 BC의 중점을 구해볼게요. B와 C. 자, 마 1과 3을 더하고 나누기 2하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얼마? 1. 그 다음 다시 Y좌표 구해볼까? 2와 4를 더하면 6이죠? 나누기 2를 하면 3. 1, 얼마를 지나게 된다? 3을 지난다. 그리고 A의 좌표가 아까 얼마라 했죠? 마이너스 2,4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결국 저한테 두 점을 주고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뭐 편하죠. 뒤에서 앞에 걸 빼면 되죠.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3에서 4를 뺍니다. 그리고 저는 1,3을 이용할게요. y 빼기 y좌표는 자, 가로 열고 x 빼기 x좌표가 같더라. 따라서 y는 자 3분의 마이너스 1. 자,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 마3 넘어갑니다. 플러스 3. 따라서 y는 어떻게 될 거다?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0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조금 이게 중학교 때 좀 배우고 왔으면 좋았을 법한 내용인데 이게 될란가 모르겠다. 알겠지? 되면은 좋고 아니면 말고인데 이게 좀 어떻게 직선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이 개념이 좀 잡혔으면 좋았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필수예제 6번. 이것도 중학교 때 했던 것 중에 하나죠. ABC의 부호 찾기. 맞아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한번 보자, 같이. 자,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A, B, C 이렇게 표를 만들라고 했었지. 그리고 나서 1번을 풀려고 보니까 A와 C의 곱이 양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A와 C의 부호가 같다는 거야. A가 양수야, C도 양수고. A가 음수야, 그럼 C도 음수인 거야. 자, 그 다음 다시 B, C가 곱했을 때 양수다. 그럼 B와 C의 부호도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이렇게요. 됐나? 자,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지. 근데 나한테 준 녀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이꼴 0이었단 말이에요. 자, 얘 가지고 이제 뭐 좌표 평면을 그려봐야지. 이제 그려볼 거예요. 자, x축, y축 원점. 머릿속에 안 그려졌으면 손으로 그리시면 되는 거고. 자, 일단 기울기 그리고 y절편 구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1차 함수에서 이렇게 좌표 평면에 이 그림 그릴 때 뭐부터 찍으라 했어? y절편 먼저 구해야 돼? 기울기부터 구해야 돼? 그렇지. y절편 먼저 찍고 기울기를 날리는 게 편해.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y절편을 먼저 구하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이꼴 0이야. 그렇다면 y절편은 앞이야 뒤야? 기울기가 먼저 나오고 y절편이 뒤에 나왔던 거 기억나니? 1차 함수에서? 그러면 뒤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 이게 y절편이구나. 맞아요?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이게 y절편. 자, 근데 b와 c가 부호가 같았는데 그러면 양수일 거야. 근데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있지? 아, 그러면 y절편 자체는 음수였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됐나? 그리고 다시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이꼴 0이야. 자, 그때 기울기는 이라고 했어.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먼저 나오고 y절편 뒤였지. 아, 그러면 앞으로 가자. 이제 조금씩 외워지고 있어요. 됐니? 어떻게 쓴다? 마이너스 y의 개수분의 x의 개수.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였다? 기울기. 맞나? 자, 그럼 여기서 기울기 a와 b의 부호는 같았는데, 그래서 양수였는데 여기 마이너스 썼지? 그래서 이거 자체가 또 기울기가 뭐가 돼? 음수야.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위를 향한다, 아래를 향한다? 아래를 향한다. 그렇다면 지난 4분면 3개 나오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지나는 4분면을 제 2, 3, 4분면을 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1, 4분면 빼고 다 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됐나요? 자, 1, 4분면 빼고 다 지난다가 되겠지. 자, 속도를 조금만 내서 이거 두 개만 마무리 짓고요. 7, 8, 9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합시다. 그거 됐나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대신에 여기 뒤쪽에 화이체크, 앞에 있는 화이체크 다 풀고요. 뒤에 연습 문제도 조금 풀어 넣은 게 좋아. 알겠지? 이 연습 문제가 생각보다 좀 길거든. 한 3장 정도 돼. 3페이지 되거든. 그래서 연습 문제도 조금씩 건드려 놓은 게 좋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빠르게 한번 두 개만 더 풀고 끝냅시다. 자, 얘가 2번 볼게요. A, B, C 표 만들 준비 끝. 됐나? 자, A와 B의 곱이 음수야. A와 B의 부호 다르다는 얘기구나. A 양수야, B 음수. A 음수야, B는 양수. B와 C의 곱이 양수입니다. B와 C의 부호는 같군요. 맞지? 자, 이거 아까 1번 그래프라고 하면 여기다 바로 덧방할게. 자, 기울기 얘기해보자. 기울기라는 y절편 얘기해보자.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b와 c의 부분 같아서 양수지만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그치 y절편 음수야. 됐지? 자, 똑같은 점심하고 있네. 똑같이. 자, 기울기 구해볼까?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라 했지. 자, 그러면 a와 b의 곱은 음수야.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 있네. 전체가 뭐가 될 거야? 양수야. 그러면 오른쪽 위를 향하게 되는 거네. 됐나? 그래서 지나는 4분면은 이번엔 2를 뺀 4분면, 즉 제 1, 3, 4분면을 지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구나. 자, 만약 3번을 한번 보게 되면 3번 A와 C, A, B, C 쓰고요. 중요한 거 있어요. 별표 치세요. 양 0이 되는 녀석이 있으면 0은 처음부터 지워버려. 됐지? 그리고 표를 만들려고 하지 마. 오인 사람 헷갈리니까. 알겠지?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0이 되는 게 있을 땐 아까처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이꼴 0을 쓰려고 하는데, 그때 어차피 B가 0이니까 BY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나서 보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는 거 맞니? 됐어? 네, 여기까지 왔어요. 마이너스 a분의 c까지 왔어요. 따단 됐니? 근데 a와 c가 지금 곱했을 때 양수라는 얘기, 둘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 이제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얘네 둘이 부호 같아서 양수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야. 됐지? 그럼 이거 전체는 뭐가 될 거야? 음수가 되고 있네요. 자, x는 뭐다는 무슨 축과 평행? y축과 평행. y축과 평행하면서 음수라고 했어. 됐나?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야? y축보다 왼쪽에 그려지게 되겠지. 음수니까 y축과는 평행해야 하는데 음수였으니까. 그렇다면 밑에 지나는 사분면은 2와 3, 4분면을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2와 3, 4분면이 정답이 되겠다. 자,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좀 풀 때 0이 되는 순간 좀 조심해야겠구나. 이것도 한번 같이 기억해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요 다음 시간에